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조국신당 6%, 개혁신당 3%, 그리고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자, 정당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조금 오른 셈이죠, 그죠?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추세니까요. 네. 아시겠지만 갤럽은 전화 면접은 조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성향, 네. 진보 성향의 그 지지층들이 응답률이 좀 아니요, 근데 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더 떨어진 31%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더 떨어졌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도 이제 공천 관련 뉴스 기사들이 네.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모양이네요. 실제로 한 2, 3일 전부터 민주당이 좀 전략상의 국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당 대표가 직접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현장에 가서 네.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이게 좀 여론조사에 반영되면은 조금씩 이제 그 진보 지지층들의 결집이 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도 40%에서 37%로 3%포인트 빠졌고요. 민주당은 33에서 31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의장님. 지금 흐름은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조사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떨어지는 네. 거로 나왔습니다만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역전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세게 난 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조금 먹혀드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공천이 잘된 공천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2월 29일 쌍특검법 재표결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확 그냥 쳐내고 이런 거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쌍특검법 폐기되고 나서는 그냥 하루에도 6, 7명씩 쳐내고 있는데 남은 숫자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이 다음 주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경선하는 일부 지역구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 주 한 수목 정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천 영향은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되는 거죠. 거의 딱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뭐가 가장 이슈가 될 것이냐. 네. 근데 보면 매번 선거 때 그 무렵쯤 뭐가 꼭 터져요. 네. 지금 이거 터졌잖아요. 이종섭 사건 터진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총선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어떤 메가톤급 위력이 있으면 네. 사실은 권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연관된 뭐가 나와야겠죠.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그 중간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은. 네. 그래서 그게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글쎄 뭔가 또 뭐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내용이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전화를 한 거는 확인이 됐죠. 네. 전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차피 사법적 절차까지 가야지 나오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어떻게 규정화하는가, 라벨링을 다는가의 문제에서 네. 이 이슈가 증폭되느냐 아니면 사고라드느냐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 중진 정도 되는 분이 이거 국기문란이야. 네. 또는 아니면은 이제 최고위원회 만약 이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돼요. 네.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야. 이렇게 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푸시업을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푸시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슈로 옮겨가지 말고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좀 물고 늘어줘야 되고 상임위도 열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이벤트를
정치적 이벤트를 끌고 와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금 선거 대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다수 언론들은 비명계 학살, 피해 수요일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론의 보도가 맞는 거냐라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컷오프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들은 경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격 공천이다. 네. 자격이 가서 경선합니까? 네. 경선하는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횡사라고 하는데 경선 절차입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탈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크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탈당하는 분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 꽤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패배를 당했는데 경선 결과 발표되고 나니까 마이너스 20% 감점을 받았었다. 네. 근데 본인이 그거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윤영찬 의원도 아마 감점 대상 네, 그랬던 아니었나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감점을 받고 경선을 했는데 네. 과연 그 감점을 받게 된 게 공정한 평가였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있겠죠. 근데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 원내대표를 감점 주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네. 이유야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그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다가 네. 그때 그런 인사와 관련한 거를 당론 투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도 안 되는 무기명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게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하위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그거는 객관성 내지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걸릴 수 있겠죠. 민주당 내부 제가 취재해 보면 이제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매우 시끄러워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강북을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이 결선을 치르게 됐어요. 이제 하위 점수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김용남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점수를 네. 이재명 대표가 매겼다고 하면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 원내당부 상황을 체포동의안 제대로 청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면 평가하듯이 매겼다면은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점수 매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한 15%가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15점. 이거는 이제 불공정하죠. 개인 한두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그것도 네. 당의 리더에게 맡겼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대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똑같이 이제 박용진 의원도 나 하위인데 왜 점수 안 밝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안 근데 보여준다 그랬죠, 자기. 이거 의총에서 반대했어요. 누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예. 점수를 공개하자라고 했어요. 예. 과정까지 공개하자고 했는데 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했어요. 이거 하면은 더 부끄럽다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 반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공개하자고 하면은 네. 다른 부분들까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경선 절차가 헝클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절차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박용진 의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게 3인 경선에서 누구도 50%를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50%를 못 넘었는데 박용진 의원은 페널티 30%가 있어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50% 득점하면은 15% 감점이 돼서 35가 됩니다. 그런데 양자 경선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이기려면 60%를
얻어야 돼요. 60%를 얻으려면은 60 곱하기 30 하면은 18% 감점을 해서 42%가 됩니다. 그럼 정봉주 의원은 40%죠. 이렇게 돼야지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이 질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방송 두 분 많이 하셨잖아요. 정봉주 의원이랑. 예. 아니 그런데 누구하고 이제 친하세요? 둘 다 방송 많이 같이 하셨잖아요. 네. 아 그랬나요? 아니 뭐 저의 친소 관계가 경선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 벌어졌던 경선을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높게 나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소위 친명 후보로 일컬어지는 후보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뒤진 부분을 만회하고 또 꽤 많은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감점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 탈락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강북을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상해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박용진 의원이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근데 마이너스 30%는 사실은 웬만해 갖고는 극복하기 쉽지 않죠. 어렵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제가 1차에서 60% 얻었으면 결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걸 가르쳐 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당 선관위에 고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당 선관위에?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가 거짓 응답 권유한 JTBC 보도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동네 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시기는 12월입니다. 12월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부터 전화 오면 여러분 20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20대라고 얘기하고 응답해라라고 한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정동영 예비 후보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기자회견 열고 사과 입장 냈지만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후보 자격을 뺏어버리는 게 가장 중징계일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감점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경선 룰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경선 룰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경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의 판세를 흐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난해 12월 13일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하고 조직적으로 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 하루 이틀 전에 했다. 이거 범법행위예요.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내 경선은 선거법에 준용해서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거방해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 범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문자를 날려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어르신들 많은 곳에 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였느냐 라이차에서는 엄청난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박용진 의원이 뇌피셜로 짐작으로 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 통계표를 본다거나 내부 정보를 보고 이야기했다면은 이건 역시 선거 방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안 본 상태에서 본인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당에서 하는 정당 경선 절차가 대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